안녕하십니까, 오쌤입니다. 지난주 청량산 도립공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경상북도의 또 다른 도립공원,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지난주에 청량산에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상자 종류들 중에 긴 사상자와 전호, 숲속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상자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상자는 꽃을 보시면 전호하고 다른 것이, 전호는 꽃 크기가 제각각이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한 꽃 모양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나중에 열매가 생기면 열매 표면에 거친 가시털들이 있어서 전호나 긴 사상자 이런 친구들하고는 구분이 좀 돼요. 찔레 종류 중에 돌가시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바위 표면을 기듯이 자랍니다. 찔레는 덤불처럼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돌가시나무는 덩굴처럼 땅을 기어서 자라요. 친구는 얼핏 보면 찔레하고 많이 비슷하죠. 꽃도 찔레꽃하고 매우 흡사하고요. 잎 모양도 비슷한데 잎 하나하나를 보면 잎이 좀 더 작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나무라고 해서 돌가시나무, 아니면 이렇게 돌 위를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돌가시나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거고요. 해안가에 가면 좀 많이 나타나고, 꼭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숲 가장자리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해안가에 가면 흔해요. 이 친구가 돌가시나무입니다. 초여름의 숲속에서 화려한 분홍색 꽃을 피우는 땅비싸리가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은 쌀이어서 땅비쌀이니까 쌀이 종류 같지만, 잎을 보시면 지금 잎이 우상복엽이잖아요. 깃털 모양의 복엽이잖아요. 쌀이는 다 잎이 세 장이거든요. 쌀이, 참쌀이, 초록쌀이, 이런 쌀이 종류들은 다 잎이 세 장인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잎이 우상복엽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엄밀히 따지면 같은 콩과 식물이기는 하지만 쌀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무입니다. 중부지방 이남에서 숲속 그늘 등산로 주변에서 땅바닥에 딱 붙어서 꽃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작은 관목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리 한 송이가 탐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숲이 깊어가면 이 나리 종류들이 꽃을 화사하게 빛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리 종류가 지금 보고 계신 털중나리예요. 나리는 어느 방향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중간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제가 예전에 나리 정리한 편에서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중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나리고, 줄기를 보시면 잔털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잔털 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털중나리고요. 우리가 산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리 종류예요. 나리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꽃이 덜 핀 노루발을 인사시켜 드렸었는데, 오늘 만난 노루발은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도 참 수수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매화노루발하고 꽃이 완전히 피면 꽃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매화노루발은 이 뒷부분에 있는 꽃받침이 활짝 펼쳐지고 꽃만큼 크기도 하고 레이스 같은 무늬가 있어서 꽃받침 덕분에 매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노루발은 매화노루발하고는 꽃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양모밀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주변 밭에서 재배하던 친구들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양모밀이라고도 하고 어성초라고도 하죠. 이 친구 전체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어성초라고도 불러요. 약재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던 친구들입니다. 잎이나 이런 것들은 메밀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꽃은 얼핏 보면 호라비바람꽃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더 많이 닮았어요. 같은 집안에 있는 친구 중에 삼백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생하는 친구 중에는 그 친구는 제주도에서도 아주 특정 지역에만 자라고 있는 친구고요. 같은 과의 양모밀은 내륙 지방에서 여기저기 재배하는 밭들이 좀 있어서 그 밭에서 나온 친구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독도에서 도깨비 쇠고비 모습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쇠고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쇠고비는 도깨비 쇠고비에 비해서 잎의 광택이 좀 덜해요. 도톰함도 덜하고, 그래서 도깨비 쇠고비처럼 그렇게 좀 빛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쇠고비는 도깨비 쇠고비보다는 좀 더 내륙 쪽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내륙에 있는 산에서도 나타나고 중부지방 이후까지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동그란 포자낭이 잎 전체에 저렇게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지금은 포자막이 터져서 포자들이 밖으로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잠난초라고 하는 친구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난초 중에는 그래도 습한 산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죠. 보시는 것처럼 꽃이 녹색으로 핍니다. 난초 중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꽃을 피우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포함되는 집안에 여러 종류들의 난초들이 있어요. 옥잠난초를 비롯해서 잠자리 난초, 나나바리 난초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옥잠난초가 제일 흔하게 보이는 친구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물결무늬의 주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꽃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참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괴불주머니 종류 중에 염주괴불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염주괴불주머니는 이렇게 씨앗이 염주처럼 올록볼록하다라고 해서 염주괴불주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주로 보는 산괴불주머니도 살짝 올록볼록한 친구들이 많아서 열매만 가지고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렇게 꽃이 있으면 확실히 둘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염주괴불주머니는 꽃잎이 넓지 않습니다. 산괴불주머니는 꽃잎이 벌어지는 이 부분에서 꽃잎이 꽤 넓게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염주괴불주머니하고 갯괴불주머니는 꽃잎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염주괴불주머니하고 산괴불주머니가 조금 헷갈리실 때는 꽃 부분도 보시고 열매 부분도 보시고 이렇게 둘을 함께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잎은 매우 비슷하고요. 산괴불주머니가 나타나서 염주괴불주머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열매가 있는 시기에 보면 산괴불주머니도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서 이것만 보고 염주괴불주머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친구는 다행히 무한화서여서 꽃을 계속 만드니까 꽃을 보시면 산괴불주머니인지 염주괴불주머니인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화판이 아래 꽃잎도 그렇고 윗꽃잎도 그렇고 화판이 크죠. 산괴불주머니는 이렇게 꽃잎이 넓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염주괴불주머니는 꽃잎이 아래 꽃잎도 그렇고 윗꽃잎도 그렇고 이렇게 좁죠. 그걸 보시면 확연하게 염주괴불주머니와 산괴불주머니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발도리를 소개해드렸더니 한 호박님께서 그러면 같은 집안에 있는 매화말발도리나 바위말발도리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말발도리하고 물참대는 꽃차례가 둘이 산형화서로 매우 닮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매화말발도리와 바위말발도리는 또 둘이 꽃차례가 닮았습니다. 이게 이제 매화말발도리의 열매예요.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보면 꽃도 어떻게 폈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꽃이 2개씩 달립니다. 매화말발도리하고 바위말발도리는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하나나 2개씩 꽃이 달려요. 그러니까 열매도 그렇게 달리죠. 그런데 말발도리하고 물참대는 산형화서로 꽃이 수북하게 달리죠. 그런 꽃 차례를 보면 이 매화말발도리와 말발도리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를 안 보면 사실 잎만 보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매화말발도리나 바위말발도리는 잎이 좀 작지만 잎이 큰 매화말발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잎이 작은 말발도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둘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열매가 어떻게 달렸었는지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그 위치나 꽃 차례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두 무리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박주과리과에 재밌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산해박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잎이 매우 좁죠. 그리고 꽃차례도 재미있게 생겼어요. 작은 꽃들이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모여 피는 형태로 달립니다. 꽃도 나중에 피면 자그마해요. 건조한 풀밭에서 나는 친구입니다. 잎은 마치 버드나무 잎처럼 가늘고 길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산해박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 마리의 박쥐가 날개를 펴고 무리지어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박쥐나무네요. 박쥐나무가 지금 이렇게 초여름이 되면 정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꽃잎이 저렇게 뒤로 쭉 말리면서 돌돌돌돌 말리면서 암술수술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꼭 귀걸이 같아요. 귀걸이를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연등 같은 것들을 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한 모습의 꽃이에요. 꽃을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게 암술이고요.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수술입니다. 꼭
귀걸이 같기도 하고 파마한다고 머리 말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백선이 꽃이 다 지고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꽃 참 예쁜데 꽃을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 친구는 운양과에 속하는 풀이에요. 보통 운양과들이 나무잖아요. 산초나 초피나 황병나무나 이런 나무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운양과지만 초본입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왜 운양과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운양과의 향이 있어요. 마치 황병나무하고 비슷한 그런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둥굴레처럼 생겼지만 둥굴레가 아닌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둥굴레 같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꽃이 좌우로 하나씩 배열하잖아요. 이 친구가 죽대입니다. 꽃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씩 달리는 거 보면 둥굴레보다 꽃 달리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꽃이 없을 때는 둥굴레하고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둥굴레는 줄기에 능선이 있거든요. 날카로운 능선이 있는데 이 죽대는 그 능선이 없습니다. 물론 잎도 조금 대나무 잎처럼 좁아요. 그래서 죽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건데 둥굴레도 충분히 이 정도 좁은 잎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여기 붉은 빛을 띠는 것들도 둥굴레하고 비슷하고요. 애매할 때는 줄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물론 꽃이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꽃이나 열매가 없을 때는 줄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고염나무도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야생 감나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작은 도토리만한 감이 달리는 나무예요. 이 친구가 왜 감하고 같은 집안인지 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꽃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감꽃은 초록색을 띠는데 이 친구는 약간 붉은빛을 띱니다. 종 모양의 자그마한 꽃을 피워요. 꽃이 아주 다닥다닥 피었습니다. 감꽃보다 훨씬 많이 달리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도 아주 자그마한 도토리만한 감이 꽃수만큼 조롱조롱 달리는 거예요. 풀밭에 귀여운 꽃이 하나 피었어요. 구슬붕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숲속에 가면 요거 비슷하게 생긴 꽃을 피우는 친구 중에 큰 구슬붕이가 있죠. 친구는 잎도 이거보다 훨씬 크고 꽃도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이 구슬붕이는 주로 이렇게 해가 잘 드는 풀밭에서 볼 수 있는 친구고요. 큰 구슬붕이는 산지 그늘 아래서도 잘 자라는 구슬붕이고 그렇습니다. 국수나무 꽃이 만개했네요. 국수나무 굉장히 흔하게 보는 나무지만 꽃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면 그리고 그 꽃을 매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꽃 못지않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꽃이에요. 너무 흔하다고 우리가 관심을 안 두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척 아름다운 꽃이 이 국수나무 꽃입니다. 산속에 안개꽃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개온나무도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잎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잎 한 장을 만들죠. 온나무 종류 중에 우리가 산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친구가 이 개온나무하고 그 다음에 숲 가장자리에 가면 북나무를 많이 봅니다. 둘 다 온나무 집안인데 자세히 보면 북나무는 엽축이라고 하죠. 소엽들이 갈라지는 이 가운데 중심 입자루, 이 엽축에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없는 개온나무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건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멀리서도 이 시기가 되면 북나무하고 개온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꽃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이 달린 위치만 보시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어요. 개온나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아래로 달려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나무는 꽃이 위쪽으로 달려요. 그래서 멀리서도 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꽃이 어떻게 달리는지, 위로 달리는지 아래로 달리는지 그걸 보면 가까이 가서 잎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개온나무하고 북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고요. 마치 저런 차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밤나무는 꽃이 위로 피고 참나무 종류들은 꽃이 아래로 달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밤나무 쪽 친구들하고 참나무 쪽 친구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개온나무하고 북나무도 꽃이 위로 달리느냐 아래로 달리느냐를 가지고 멀리서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랗고 넓은 잎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제 손바닥만 하네요. 피나무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찰피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피나무도 보고 찰피나무도 보는데
둘이 좀 많이 헷갈려요. 그럴 때는 잎 모양은 워낙 비슷하니까 한번 뒤를 뒤집어 보시면 지금 뒷면이 하얗죠. 찰피나무는 잎 뒷면에 하얀색 털이 있어서 흰색 빛을 띱니다. 그리고 잎도 좀 더 도톰해요. 근데 사실 둘이 같이 있으면 비교가 잘 되는데 따로 놓고 보면 이게 흰 건지 아닌 건지 도톰한 건지 아닌 건지 참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줄기를 한번 봐주세요. 찰피나무는 줄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는 게 이렇게 수피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수피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냥 피나무는 나이가 좀 들면 요 정도 굵기만 돼도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수피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피나무를 보실 때는 잎만 보지 마시고 이 줄기까지를 같이 보시면 구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랑갈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 갈퀴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보통 갈퀴나물들이 덩굴지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갈퀴는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자라는 그런 갈퀴나물이고, 잎도 좀 많이 크고 굉장히 억세요. 깊은 산에 와야 볼 수 있는 갈퀴나물 종류입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봄꽃들은 들어갔고 여름꽃들은 아직 조금 덜 피었고 그러네요. 그래서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오산 곳곳에 숨어있는, 초록 속에 숨어있는 꽃들 한번 찾아내서 인사시켜 드렸고요. 경상북도 도립공원 소식은 이제 가을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